요즘 반도체, 배터리, 제약주 3파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중 제약주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도에 크게 한 방 노릴 수 있는 제약주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엽의 티스탁입니다.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제약주 훈풍, 그 다음에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3월 27일, 오늘 녹화하는 날에는 제약주들이 제법 좀 조정이 나왔지만, 뭐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더 좋은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나온 뉴스 기사, 봄바람 부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KRX 헬스케어 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 19일 저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급등을 했다. 그리고 이 KRX 헬스케어 지수가 뭐냐 하고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HLB, 알테오젠 등 75개 뭐 제약바이오 대표 기업들로 추려서 이제 지수를 만든 거죠. 최근에 알테오젠과 HLB의 상승세가 너무 무섭고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헬스케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주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어떤 분위기들이 이어질까? 그래서 최근에 또 제약 뉴스들을 보시면은 뭐 많이 보셨던 내용이죠. 미국에서 요즘에 탈중국화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약 시장 안에서도 이제 건드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상원에서 지난 11일 생물보안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내용이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 기업과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K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반사익 수혜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R&D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세제 및 규제 개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제약 바이오한테도 관심을 좀 가져주겠다라는 의미인데 막 오늘 시장에 크게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일단은 뭐 정부 차원에서도 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이 나온다는 거는 뭐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과거에 제약 섹터가 약간 좀 정책주 느낌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부임 초기 때 이제 약간 뭐 치매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에 지금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고 제약 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가고 그때 이제 정부의 투자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뭐 이번 정부 안에서도 뭐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쪽에다가 계속해서 좀 푸시를 좀 해주고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기분 좋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 수 있겠죠. 2020년도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가 이제 43조 원인데 2035년도까지는 200조 원으로 이제 확대를 해주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그러니까 좀 제약주들이 요즘에 반응을 하고 있는 이유와 그 다음에 앞으로 좀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앞으로는 이제 좀 고금리가 점점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되겠죠. 일단은 금리에 가장 예민한 기업들은 성장주, 성장 섹터라고 하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3월 FOMC에서는 뭐 파월 연준 의장은 약간 좀 비둘기와 그 다음에 이제 매파 가운데서 이제 좀 중립적인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FOMC 3월달에 있기 전에는 올해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다가 FOMC 직후에는 시장에서 그래도 올해 3번 정도는 인하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지배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무디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랑 해서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인데 거기에서는 올해 6월부터 4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좀 긍정적인 뭐 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된 바는 없지만 뭐 아니면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는 뭐 적은 수준과 아니면 약간 좀 늦게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상반기도 많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어디가 됐던 간에 이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이제 커져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보다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변동 추이 연도별로 나와 있던 건데 확실히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은
금리가 이제 빠른 단계로 이제 하락하는 요런 추이라든가 저금리가 유지가 되는 시기라든가 아니면 이때는 이제 코로나 특혜를 받아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현금이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이 됐었던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 제약 바이오들이 반응을 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2014에서 16년도 한미 약품이 1000% 이상 급등했었던 사례라든가 그 당시에 많은 제약주 올드스쿨의 이제 그런 제약 종목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빠른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 빠른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과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2024년도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또 좋은 랠리를 제약주 안에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차트는 제약 업종의 월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특히나 이제 3월 들어서 HLB라던가 알테오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월봉 안에서도 새로운 돌파봉이 좀 보여지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월봉 안에서도 랠리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빠른 퍼포먼스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돌파봉이 과거의 흐름을 좀 끌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반도체 쪽에서도 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에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도 하나, 그 다음에 뭐 지금 얘기 드리는 제약주 쪽에서도 하나 정도는 이제 좀 골고루 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좀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HLB도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의 약간 뭐 특징,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서 잘 매수하면은 수익률이 엄청나게 빠르게 강하게 올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힘든 시기가 너무 빠르게 찾아오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잘 준비가 되고 있고 바닥을 이제 그 치고 올라오는 종목인데 앞으로 전망과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런 제약주들은 충분히 이 변동성이라는 장점을 이용할 수 있게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제약 회사들, 그다음 글로벌 제약 기업들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와 추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일라이릴리라는 기업이 굉장히 매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약 회사에서 약간 뭐 빅파마로 이제 좀 취급이 되는 기업인데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상승률도 높은 상황이고 약간 AI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약 시장에서는 이 일라이릴리랑 그다음에 노보디스크라는 기업이 요즘 굉장히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뭐 170%,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600%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은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그 제약 회사인데 이 기업도 2023년도에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이 기업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비만 치료제에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앞서고 있는 기업이고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노보디스크는 이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 주사를 이제 만들고 있고 이게 요즘에 동이 나서 굉장히 이제 뭐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과 이 트렌드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에 작년에 그 빅파마 기업들이 이제 M&A 키워드가 뭐였냐 이러고 보니까 다 비만 치료제 쪽에 많이 쏠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많이 들어봤었던 백신을 좀 빨리 만들었었던 기업이죠. 중국 업체로부터 GLP-1 작용제 권리를 도입을 했고 아까 보셨던 일라이릴리라던가 노보디스크 현재 대세가 되고 있는 이 기업들도 새로운 기전의 비만 치료제 개발사를 인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뭐야 이게 그렇게 좀 대단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력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의학적인 뭐 대단한 깊이 있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요즘 이 GLP-1이라는 거는 제약회사와 그다음에 제약 특징주들이 나왔을 때 제법 많이 보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한번 하고 고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GLP 작용제라는 게 요즘 비만 치료제로서 많이 이용이 되는 그 의약 품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200여 가지의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동안 비만 치료에 대한 인식은 미미했어요. 제약 시장에서는 미미했습니다. 약물 치료는 원인인 비만 대신에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질환들에 집중을 해왔다. 그러니까 그죠? 이제 이 비만을
비만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의학 뭐 제약들이 좀 나오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치료제들이 나오는 거는 당뇨 치료제, 심혈관 치료제, 근공격계 치료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그 제약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게 요런 것들의 치료 자체를 비만 치료를 통해서 애초에 요거를 이제 좀 빠르게 잡자라는 취지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제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GLP-1 작용제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이다. 단순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을 넘어서 심혈관계 질환 전반의 효능을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GLP-1 작용제가 원래는 여러분들 그 이제 비아그라가 원래는 발기부전증이 아니라 원래는 그 이제 그 심장질환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다가 임상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쪽에서는 치료 효과가 좀 미미하고 오히려 이제 뭐 아래가 딱딱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비아그라로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이제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임상 대상자들이 막 이제 살이 막 쭉쭉 빠져. 그래서 이건 오히려 좋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약간은 좀 이제 좀 변질이 되고 있는 그 다음에 오히려 좀 더 좋은 비만 치료제로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에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 수요였는데 지금은 이제 비만 자체를 질병과 굉장히 심각한 현대 질환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의료적 수요 추가를 하면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한켠에서는 이 GLP-1 작용제가 의약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약물 계열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글로벌 신규 매출액 상위 10개를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이제 키투르다 요거는 이제 면역 항암제예요. 면역 항암제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이죠. 아까 위고비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마운자로 그다음에 오젬픽 요런 것들도 GMP 효능제 계열의 비만 치료제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제약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잘 팔리고 어떤 게 가장 핫한지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는 이 면역 항암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의 그리고 이제 품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GLP-1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GLP-1이 이제 그 호르몬이라고 해요. 호르몬. 이제 위장 쪽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GLP-1이 이제 나오면은 이제 인슐린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인가요? 인슐린의 반대. 그거는 이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약간 좀 식욕 억제 기능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장 안에서는 이제 뭐 천천히 내려가게 해서 뭐 포만감을 좀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이 안 찌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반감기가 그러니까 효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시기가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그죠? 뭐 이게 길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살이 쪄 있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GLP-1 작용제라는 게 이 반감기들을 뭐 이제 좀 늘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효과들을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게 이제 만든 뭐 그런 이제 새로운 약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GLP-1 작용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좀 뭐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그다음에 뭐 당뇨병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뭐 살을 계속해서 좀 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 이제 약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일라이 릴리랑 그다음에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이 의약품을 통해서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지금 글로벌 제약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흐름을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이 GLP-1 비만 치료제를 지금 뭐 개발에 힘을 좀 쓰고 있다라고 이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올해 안에 뭐 2024년도 들어서 특히나 이제 3월 달에 많이 올라갔죠. 주가 상승률이 100% 이상의 상승률이 또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약간 뒤늦게 부각이 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2월 달, 3월 달에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GLP-1 경구제 미국의 독점 판매 텀시트를 체결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부각이 되면서 3월 달 안에 주가가 100% 이상 2배가 펌핑이 되는 이런 효과들이 나왔죠. 오늘은 뭐 제약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삼천당 제약은 그래도 급등 이후에 잘 버티고 유지하는 이런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나라 이제 제약 시장이 많이 또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더 강력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비만 치료제 키워드를 같이 가지고 있는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GLP-1 요런 것들이 이제 뉴스로 노출이 되면은 약간 우리 반도체 시장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HBM 이렇게 키워드가 엮이면은 급등하고 오늘 YC캠이 또 상한가를 갔죠. 약간 그런 느낌들처럼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그 제약주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혹은 GLP-1 요런 키워드가 엮이면은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약간 이제 업황 안에서 업종 안에서의 이래 좀 더 강력한 테마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좀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뭐 요런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나이백은 오늘 뭐 한번 급등을 좀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좀 같이 매매를 하고 권장을 드리고 이 종목은 좀 한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일단은 첫 번째로 한미약품이 요즘 그 제약주 중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대장 종목들은 힘을 굉장히 잘 써주고 있는데 한미약품은 뭔가 좀 아쉽죠. 그리고 지금 그 OCI 쪽이랑 그 이제 좀 힘을 합치는 과정 안에서 가족들 간의 이제 경영권 분쟁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해소를 해야 될 국면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근데 한미약품이 내용들을 보면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1순위로 이제 한미약품을 많이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펀더멘털 개선이 확실하게 좀 보여지고 제약 업종이지만 뭐 실적 개선과 그다음에 2024년도에 지금 새로 개발할 그다음에 이제 발표를 할 만한 내용들에 기대를 좀 많이 걸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미약품은 지금 한국형 비만 치료제, 특히나 이제 GLP-1을 이용한 요 치료제 안에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영권 분쟁이 저는 지금 발목을 좀 많이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에서는 이제 한국인 맞춤형 GLP-1을 또 개발하겠다 이런 목표들이 이제 뭐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좀 들려왔었고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 대표 안에서도 우리는 뭐 충분히 자신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BNC도 기술 개발 그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그보다 이제 더 기술력이 좋은 한미약품이 요거 가지고 못 가는 거는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에 충분히 반응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목표도 뭐 1조 4천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 같아. 그다음에 2032년도에는 매출 5조 원을 한미약품으로만도 도전이 가능할 것 같아. 그다음에 뭐 간질환 치료제에 대한 뭐 상용화도 2025년도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어.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뭐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한미약품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과거 2014년도에서 15년도까지 상승률이 잘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전반적인 추이들이 이렇게 좀 하락 추이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요런 이제 하방 수렴형 패턴들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를 돌파하는 요런 그림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차트 하나로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 자체는 뭐 굉장히 좋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60월선들을 저항으로 돌파를 못했었는데 찌르다가 지금은 돌파하고 다른 기준선을 지지선으로 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 안에서도 좋은 액션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 안에서는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여기가 이제 메인 매물대로 잡히고 있는데 이 35만 원 선을 넘어가면은 위쪽에 이제 뚜껑이 열리는 단계가 되니까 뭐 이제 뭐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에 관심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보다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한미약품은 뭐 제가 좀 자주 언급을 드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좀 가볍게 뭔가 좀 확 튀는 그런 느낌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올릭스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올릭스 비만 치료제 전 임상에서 내장 지방 지표 복부둘레 20% 이상 감소 질적 우수한 그다음에 올릭스의 기적의 비만 약과 케미를 입증했나 85조 시장 공략의 불씨가 될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 아래 글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 일라이 릴리랑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지금 그 비만 치료제로 엄청나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핫한 그런 기업들을 봤었는데 그 중에서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위고비라는 거를 비만 치료제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이 올릭스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거기서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드는 위고비랑 같이 합쳐서 병행을 해서 썼었을 때 이제 체중이 빠지는 효과가 뭐 이제 10% 이상, 15% 이상 더 추가 개선이 됐다.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 아직까지는 이제 위고비라던가 아니면 이제 요런 이제 GLP-1 계열의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좀 부작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지금 개발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우리 거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충분히 좀 메꿔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GLP-1은 요요 현상 등 부작용이 이슈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뉴스 기사를 같이 볼게요. 병용요법 연구가 요즘 활발하다며 올릭스에서 만든 요거랑 GLP-1과 병용 투여에 딱 부합하는 약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도 뭐 활발하게 뭐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 위고비라는 거랑 같이 써가지고 추가적으로 체중이 더 빠지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죠. 그래서 올릭스는 이제 약간 좀 가벼운 느낌으로 물론 이제 뭐 재무제표라던가 아니면은 뭐 건정성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뛰어나진 않지만 이제 뭐 테마성이라던가 이슈성 그다음에 뭐 급등의 요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은 조정들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데는 크게 부담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들이 늘어났고 바닥 돌파에 대한 의지들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서는 보다 좀 가볍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종목도 뛰어 올라가고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깜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음봉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약한 시장 안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고 한 방 튀어주고 급등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가져가기 좋은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약품이랑은 약간 좀 투자 관점이 아니면 이제 투자 기간이라던가 목표가 조금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많이 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응원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또 좋은 내용들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해가 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올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대박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